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은 인하대 명예교수이자 현재 시화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인 전문의 이병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대사위기의 완벽한 보건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큰 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인 갱년기의 비만 치료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핵심 타깃으로서 전통적인 MHT, 즉 폐경 호르몬 치료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펩타이드 요법을 어떻게 융합하여 최적의 임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폐경 전환기는 난소의 여포 활성이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생식 능력이 종료되는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여성 호르몬의 저하를 넘어 전신의 대사 체계와 신경 내분비 네트워크가 완전히 재편되는 대사 위기의 서막이 열립니다. 특히 여성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폐경 이후의 삶이 전체 생애 주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적인 시기, 즉 크리티컬 윈도우 동안 대사적 변화를 어떻게 방어하고 관리하느냐가 이후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급감은 우리 몸의 지방 분포에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정상적인 에스트로겐 수치에서는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작동하지만 폐경으로 인해 이 수용체가 감소하고 기전이 전면 해제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화면의 일러스트처럼 기존의 피하 지방 중심으로 저장되던 에너지가 내장 지방으로 파괴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사적 시프트는 단순히 체형의 변화나 체중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의 축적은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크리티컬 윈도우 시기에 내장 지방으로의 축적 경로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경기의 대사 변화는 단순히 복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며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망 축에 교란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는 식욕을 억제하는 POMC 뉴런의 기능이 저하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며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가 교란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끝없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체중 감량을 시도하더라도 만성적인 요요 현상이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뇌의 인슐린 저항성은 갱년기 여성들이 흔히 호소하는 인지기능 저하 현상, 즉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신경학적 측면의 관리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트로겐 결핍 상태는 곧 지방을 연소하는 대사 유연성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500에서 750kcal를 무리하게 제한하더라도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인 RMR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려 에너지를 보존하려 합니다. 환자의 개인적인 의지력이나 단순한 생활습관 두정만으로는 이러한 생물학적이고 호르몬적인 장벽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신체의 체중 복원 반응, 즉 적응 반응을 촉발하여 요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작용만을 낳게 됩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인과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통적인 무기가 바로 폐경 호르몬 치료, 즉 MHT입니다. MHT는 그 자체로 체중 감량을 일으키는 다이어트 약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슐린 분비와 포도당 대사를 안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의 중앙부 내장 지방이 말초 피하 지방으로 다시 유의하게 재배치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억제할 수 있으며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혈관 운동 증상, 즉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호르몬 결핍을 보충함으로써 전신 대사의 기초 체력을 회복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MHT 역시 만능은 아니며 임상적인 금기와 뚜렷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경구용 에스트로겐의 경우 흡수는 안정적이지만 중성지방을 상승시키고 정맥 혈전 색전증이나 담낭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경피용 패치는 간 되사를 우회하여 혈전증 위험은 낮지만 피부 자극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환자 맞춤형으로 조제된 호르몬제는 성분의 불균일성 위험이 있고 표준 약물 대비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체중 감량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여 MHT를 투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개별화된 위험과 이득에 대한 평가가 처방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MH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중 관리에 혁신을 가져온 것이 바로 세마글루타이드로 대표되는 GLP-1 작용제, 펩타이드 치료의 혁명입니다. 주 1회 투여만으로도 위장관에서는 위배출 시간을 지연시키고 뇌의 POMC 뉴런에 작용하여 강력하고 만성적인 식욕 억제와 포만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이 약물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최근 다양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을 보호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입증되었습니다. 비만 치료를 넘어 대사 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단일 GLP-1 수용체로 넘어 GIP 수용체까지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이중작용제인 터제파타이드가 등장하여 다중 경구의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제파타이드는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량이라는 놀라운 임상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기존 GLP-1 단독 제제가 가지던 위장관 부작용을 완화하면서도 식욕 억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혈당 강화 능력 역시 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생식 단계, 즉 폐경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고 강력한 내장지방 타격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폐경기 여성의 심각한 내장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독립적인 치료 옵션이 하나 더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갱년기 여성에게 이 훌륭한 GLP-1 제제만 단독으로 처방하면 완벽할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GLP-1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도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이기 때문입니다. 즉,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어 이 스위치가 꺼져버리면 뇌는 GLP-1 신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욕이나 음식 갈망을 억제하는 효과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동물 모델 연구에서도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차단했을 때 약물의 보상행동 억제 효과가 상쇄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고가의 펩타이드 약물을 투여해도 그 효율이 극도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부인과와 내분비내과의 진료 영역을 결합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을 투여하여 뇌의 수용체 스위치를 다시 켜주고 그 위에 GLP-1을 통해 포만감 신호를 폭격하면 역대급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치료가 결합되면 체중 감량 효과가 상호 증폭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자극 및 포도당 대사 효율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심혈관 보호 능력 역시 배가 되어 환자의 대사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여성 호르몬 치료와 비만 대사 치료의 벽을 허물고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을 실현하는 완벽한 융합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융합 치료의 강력한 효과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주도하여 2026년 란셋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곽회중이거나 비만인 폐경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란 변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평균 BMI 33.6과 당뇨 유무를 1대2로 매칭하였으며 환자들을 터제파타다이드 단독 투여군 80명과 MHT와 터제파타다이드 병용 투여군 40명으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시행했습니다. 단일 약물요법과 호르몬 병용요법의 실질적인 차이를 장기적으로 비교 분석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임상 디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개월 후의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터제파타이드를 단독으로 사용한 그룹은 평균 14%의 체중 감소를 보인 반면 MHAT와 터제파타이드를 병용 투여한 그룹은 평균 19%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을 때 감량 효과가 무려 35%나 더 증폭되었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단순히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GLP-1 작용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폐경기 비만 치료에 있어서 호르몬 기반 지지요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체중의 30% 이상을 감량하는 초고도 감량 성공률에서 나타났습니다. 단독 투여군의 성공률은 4%에 불과했지만 MHT 병용군의 성공률은 무려 18%에 달해 단독군 대비 4.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물요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위절제술과 같은 외과적 대사수술 수준에 버금가는 도달률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의 25% 이상을 감량한 환자의 비율도 3.5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극강의 체성분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과 최신 펩타이드의 결합은 비만 대사 수술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비침습적인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중 감량과 더불어 심혈관 건강 지표 역시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GLP-1의 탁월한 혈당 조절 능력과 에스트로겐이 제공하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 혜택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결과입니다. 병용군에서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뚜렷한 하락이 관찰되었으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관리가 까다로운 중성 지방 수치의 개선폭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비만 대사 마커가 전면적으로 정상화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이 병용요법이 단순히 살을 빼는 미용적 목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강력한 의학적 수단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한 펩타이드 치료에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체중 감량 시 지방과 함께 골격근, 즉 린매스가 동반하여 폭발적으로 유실되는 근감소성 비만의 위험입니다. 식욕을 억제하여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면 근육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근력의 상실은 치명적인 낙상이나 골절 위험을 높이고 신체의 기초대사율을 붕괴시킵니다. 대사율이 무너지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였을 때 체중이 이전보다 더 무섭게 증가하는 요요 현상의 강력한 트리거가 되므로 근육 보조는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근손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차세대 보조 무기가 바로 성장 호르몬 방출 펩타이드, 즉 GHRP입니다. 대표적으로 CJC1295와 이파모렐린이 있습니다. 이들은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식욕 억제 약물과 병행하여 체성분을 리모델링하는 투트랙 전략의 핵심입니다. 합성된 제조합 성장 호르몬을 신체에 직접 투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방어하면서도 신체 내에 존재하는 내인성 성장 호르몬의 맥동적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체중의 숫자는 줄이되 질적인 근육량은 보존하거나 증가시켜 건강하고 탄력 있는 대사 환경을 재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혁신적인 보조요법입니다. 과거 1세대 약물들은 시상하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유주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 수치를 급상승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컸습니다. 하지만 CJCC1295와 이파모렐린의 조합은 이러한 1세대 약물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 리듬에 맞추어 선택적이고 생리적인 분비만을 촉발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 가능한 펩타이드 중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식단 제한 상태에서도 강력하게 제지방, 즉 근육을 보존해내어 궁극적으로 요요 없는 건강한 체중 감량 궤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훌륭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장관 부작용과 전신 염증 관리에 있어서는 BPC-157 펩타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인간의 위액 단백질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환자들에게 흔한 장 누수 증후군 병변을 치유하여 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더 나아가 장과 뇌의 연결축을 통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갱년기 여성의 우울감이나 브레인포그 현상을 방어하는 신경 보호 효과의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어 대사치료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많은 임상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호르몬 투여가 절대적으로 금기되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엘린자네탄트는 비호르몬성 치료제로서 안면 홍조와 같은 혈관 운동 증상을 유발하는 뇌의 KNDY 신경망, 특히 뉴로키닌 경로를 직접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도 갱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만과 대사위기 치료에 있어 단 하나의 마법의 총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금기증을 고려한 호르몬의 토대 위에 펩타이드 표적요법을 융합하는 정밀의학적 접근만이 복잡한 갱년기 대사질환을 해결하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적 펩타이드 요법을 적용할 때는 명확한 임상적 한계를 인지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의학 클리닉에서 BPC-157 등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기도 하지만 이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가 매우 부족합니다. 심지어 과거 와다의 일시 금지 약물을 등재된 이력도 있습니다. CJC-1295 역시 갱년기 여성을 특정한 대규모 체성분 추적 데이터가 아직은 공백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대규모 이중맹검 무작위 임상시험인 RCT 근거가 전무하므로 근거 중심 의학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주치료를 돕는 보조적 수단, 즉 어정트로만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비만 치료제의 진화는 2026년 현재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일 수용체를 넘어 다중 신경 내분비 회로를 동시에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중작용제인 레타트루타이드는 28.7%라는 경이로운 감량 신호를 보여주었고 아밀린 2중작용제인 카그리세마 역시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한국의 펩트론이나 나이백과 같은 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으로 주사제가 아닌 먹는 신약이 등장하고 있으며 근손실을 방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야로 단순한 식욕 억제 의존형 약물에서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태우는 대사 촉진 중심의 약물로, 그리고 2026년은 경구용 비만약이 대중화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갱년기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선진 클리닉들이 채택하고 있는 철저한 4단계 계층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법처럼 살을 빼주는 단 한 방의 주사는 결코 없습니다. 치료의 순서가 틀리면 고가의 약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1단계는 호르몬 토대의 최적화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 라이프스타일 구조를 리모델링하고 3단계에서 대사지표를 객관화하여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 이르러서야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보조 펩타이드를 선택적으로 개입시켜야 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의 순서를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프레임워크의 핵심인 1단계 호르몬 토대 최적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을 교정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 및 공복 인슐린 저항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평가는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TSH나 유리 T3, T4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채 GLP-1과 같은 식욕 억제제만 투여하게 되면 환장의 기초대사율은 회복 불능 상태로 붕괴됩니다. 무너진 호르몬 토대 위에서는 아무리 고가의 펩타이드를 쏟아부어도 모래성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첫 단추를 정확히 끼워야만 합니다. 2단계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링에서는 근감소증을 방어하기 위해 주 3회 이상의 고강도 근력 운동과 고품질 단백질 섭취 증량을 필수적으로 처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단계에서는 대사지표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 변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밀기기를 통해 환자의 기초대사율인 RMR과 세포 단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인 VO2 max를 정확히 정량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요요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중 감량 약물의 용량을 언제 늘리고 언제 줄일지 결정하는 정밀한 치료 내비게이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대사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MHT를 통해 호르몬의 토대를 세워 수용체의 민감도 스위치를 켜고 그 위에 최첨단 펩타이드를 정밀하게 표적 투여할 때 체성분 복원과 근손실 방어, 그리고 노화 지연이라는 완벽한 시너지가 완성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복잡한 대사 위기를 단번에 해결해줄 단 하나의 마법의 총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호르몬 대체 요법과 혁신적인 펩타이드 요법을 환자 맞춤형으로 융합하는 전인적 시스템 의학적 접근만이 여성 대사 건강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